2021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 사례를 계열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사례가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사례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연계열 및 예체능 계열 합격 사례를 설명드릴 입학사정관 이석준입니다. 먼저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의 선발 사례입니다. 학업 역량 면에서는 전 과목 평균 2.11 등급이었으며 전반적으로 성적 추이가 균일했습니다. 물리학 1, 2, 생명과학 1, 2를 수강했으며 성적뿐 아니라 세특 서술 내용을 통해 높은 학업 성취도를 나타낸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리학 2 과목의 세특 서술상 역학과 전자기학뿐 아니라 양자역학 단원까지 충실히 학습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잠재 역량 면에서는 진로 희망이 디스플레이 연구원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과학 과목뿐 아니라 다양한 교과 선생님들께서 지원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학습 태도를 일관되게 칭찬하셨습니다. 동아리에서는 회로를 만들어 작동하는 제품을 제작하는 등 본인의 관심 분야 관련 활동을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사회 역량 면에서는 성실한 수업 태도 및 깔끔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력에 대한 행특, 세특 서술에 주목했습니다. 공학 계열에서는 말 10마디보다 깔끔한 수식 및 도표 한 장이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접 평가에서는 지원자의 이런 역량에 대한 생기부, 자소서상 서술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지원자는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며 홀로그램 간섭무늬 형성 과정의 양자 중첩이란 특성을 접목하는 아이디어를 탐구해 보았음을 나타냈습니다. 그에 대해 한 번 더 질문할 수도 있었겠지만 학업 역량과 연관지어 본인이 사용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검증하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중첩, 얽힘, 그리고 불확정성의 개념을 설명해 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에서는 물리학 과목의 이수를 인재상에서도 명시하고 있을 만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세특상 활동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교과 선생님께서 지원자의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발표 실력을 언급하셨기에 특정 기술의 원리를 정말로 능동적으로 탐구하고 발표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컴퓨터과학부의 선발 사례입니다. 학업 역량 면에서 모집 단위 내에서 교과 등급이 최상위권은 아니었으나 본인의 다른 과목보다도 수학 및 과학을 상대적으로 우수하게 성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특에서도 본인의 진로에 대해 높은 관심과 다양한 수학 관련 활동 경험이 다수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잠재 역량 면에서는 2년간 수학 동아리에서 다양한 실험, 탐구를 하고 더 나아가 컴퓨터 과학과 관련된 연계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프로그래밍 활동도 그 중 하나였고요.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아 관련 기초 지식을 쌓으려고 꾸준히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생활기록부 서술이 있었습니다. 사회 역량 면에서는 동아리 부장은 아니었지만 각종 활동에서 팀원으로 잘 활동했고 구성원들과 협력하고 소통하는 모습이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면접 평가에서는 지원자의 역량을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동아리 활동에서 발표했던 주제에 대해 다시 설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컴퓨터 과학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수학 역량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피제 스피너의 회전에 대한 탐구 활동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활동 당시에 지원자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듣고 싶었고 그 탐구를 통해 관련 지식을 어느 정도까지 습득했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수학2 시간의 세특 서술에 대해서도 질의했습니다. 자신만의 다양한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서술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원자의 교과 성취 정도 및 수학적 풀이 과정에서의 응용력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건축학부 건축공학 전공의 선발 사례입니다. 학업 역량 면에서는
전 교과목의 성적이 매우 우수했습니다. 전 과목 평균 1.84 등급이었고 모집 단위별 인재상에서 특히 강조한 수학과 과학 과목은 각각 1.43 등급, 1.16 등급이었습니다. 수학 및 건축 관련 교내 대회에서 다수 수상했으며 건축 원리를 탐구하려는 노력이 세특에서도 계속 나타났습니다. 잠재 역량 면에서는 3년 내내 일관되게 건축 및 토목공학 관련 진로를 희망하였습니다. 동아리 활동 역시 3년 내내 건축 토목 탐구반 활동을 했으며 특히 건축 자재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탐구를 진행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회 역량 면에서는 각종 프로젝트와 토론에서 주로 이끄는 역할을 하며 성공적으로 각각의 탐구를 완료하는 리더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멘토 멘티 활동을 통해서도 친구들의 학업 향상을 돕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면접 평가에서는 먼저 본인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탐구했던 건축 자재가 무엇인지, 그 자재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원자의 건축공학 관련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려 했고 답변에 따라 추가적인 질문을 하여 그 깊이까지도 검증하려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축공학과 토목공학 중 왜 건축공학을 택하고 싶었는지 지원 동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건축학, 건축공학, 토목공학은 모두 비슷하지만 또 분명하게 다른 학문입니다.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에 대해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공학과의 선발 사례입니다. 학업 역량 면에서는 전 과목의 평균 등급이 1.53이고 주요 교과는 모두 1등급대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3학년 1학기 및 국어 성적이 다소 하락하긴 했으나 충분히 우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잠재 역량 면에서는 도시설계 전문가를 희망하여 도시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도시건설 및 도시계획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드러냈으며 다양한 실제 사례들을 탐구하고 관련 도서를 통해 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 역량 면에서는 지원자 본인의 의지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는 서술을 발견했습니다. 사회적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구성원 간 갈등이 없는 도시를 만들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자가 조별 활동에서 발표를 꺼리지 않고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지속적으로 도와주었다는 서술이 나타났습니다. 면접 평가에서는 먼저 지원자 본인이 생각하는 갈등이 어떤 의미인지 물었습니다. 갈등이 없는 도시라고 하면 일견 천국 같을 수도 있겠지만 역동성 없이 그저 평화롭기만 한 그런 도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뒤이어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자급자족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이상적인 도시를 계획하기 위해 무슨 노력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문제에 접근한 것인지 공학적으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를 검증하여 잠재 역량과 사회 역량을 동시에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독서 활동을 한 후 도서에서 제시된 문제의식을 현실과 연결지어 생각의 깊이를 더했다는 생기부 서술을 검증하여 학업 및 잠재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질문했습니다. 지원자가 읽은 책은 도시의 발견이었고 이 책을 통해 갖게 된 문제의식, 토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질문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공학과의 선발 사례입니다. 학업 역량 면에서는 지원자의 전 과목 평균 등급이 2.37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요 교과 성적은 이보다 높은 평균 2.07 등급이었으며 성적 추이도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수학 및 과학 관련 수상 실적 역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잠재 역량 면에서는 먼저 공학, 도시공학, 그리고 교통연구원으로 점차 희망 진로를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러 과목의 세특에서 진로 관심사 및 본인의 흥미를 해당 교과 지식과 잘 융합시켜 탐구하고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아리 및 진로 활동에서는 스마트 도시, CITS, 지능형 교차로 등에 대해 꾸준하게 탐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사회 역량 면에서는 학생의 임원이나 동아리 부장 등의 직위를 가지진 않았으나
교과 세특, 담임선생님의 행동 특색 및 종합 의견에서 공통적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들어줄 뿐만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각종 활동에 임한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면접평가에서는 교과 세특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지원자가 발표했다고 하는 육상교통체계의 문제점을 구체적 근거를 들어 나열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고 질의했습니다. 단순히 지원자가 자신의 관심사를 피상적으로 드러낸 것인지 아닌지 파악하고 해당 주제에 어느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접근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아리 활동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라 불리는 CITS가 어떤 개념인지, 그 한계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여러 개념들 중 이 개념을 택해서 탐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동시에 기재된 탐구 활동의 깊이를 파악하여 잠재 역량을 평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연계열 합격 사례의 마지막인 환경원예학과입니다. 학업 역량 면에서 지원자의 전 과목 평균 등급은 2.05였으며 3학년 1학기까지 비슷한 성적 추이를 나타냈습니다. 2학년 1학기 때는 인재상에 명시되는 과목인 생명과학 및 화학 교과의 성취도가 수학 및 물리학 과목에 비해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교과 등급 및 세특 서술상 많은 노력을 기울여 학기가 지날수록 점점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잠재 역량 면에서는 농업연구원을 희망하다가 3학년 때 그 중에서도 종자연구원으로 본인의 진로를 정했습니다. 생물학 탐구 동아리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며 다양한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물 및 화학 과목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과목 세특에서도 환경원예 및 농업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이 기재되었으며 성실성 또한 공통적으로 학교 선생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사회 역량 면에서는 발표에서의 적극성, 각종 활동 시 친구들과 협력하는 모습, 그리고 동아리 활동에서 먼저 나서서 교과 또는 진로 관련 지식에 의해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돕는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면접평가에서는 지원자가 한 실험에 대해 주로 질문했습니다. 먼저 생강 추출물의 살균 효과 실험을 왜 하게 되었는지, 실험 효과를 통해 무엇을 배우게 되었는지를 질문했습니다. 그냥 교과서에 있어서 실험을 해본 것이 아니라 지원자 본인이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실험을 한 것인지 확인하여 지원자의 학업 및 잠재 역량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동아리 활동 시간에 진행한 효모의 알코올 발효 실험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교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잘 이해하여 실험에 적용하였는지, 학업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큐네 발효관의 역할과 발표를 통한 이산화탄소의 화학작용에 대해 설명해 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체능 계열의 합격 사례입니다. 예체능 계열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스포츠 과학과만 선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스포츠 과학과 선발 사례입니다. 학업 역량 면에서 지원자는 전 과목 평균 2.75 등급이었으며 영어와 수학 성적이 다른 과목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특히 전 과목 평균 등급이 3학년 때까지 꾸준히 높아졌습니다. 과학 탐구 실험 과목 및 생활과 과학 등의 과목에서도 스포츠 과학과 연계된 활동을 꾸준히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재 역량 면에서는 원래 체육교사를 희망했으나 2학년 때부터 스포츠 트레이너 및 스포츠 과학자가 되는 것으로 진로 희망을 변경하였습니다. 특히 관심을 가지고 활동한 부분은 장애인 스포츠 분야이며 포터블 스포츠 장비 관련 탐구 경험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을 포함한 체육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했습니다. 사회 역량 면에서는 행동 특색 및 종합 의견에서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적극적으로 도우며 솔선수범하는 학생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면접 평가에서는 지원자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탐구했던 포터블 스포츠 장비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본인의 보고서 내용을 요약하고 그 장비를 고안한 이유 및 다른 장비와의 차이점을 설명하라고 질의했습니다. 세부능력 특기사항 기재 내용과 과학 교과의 활동이 정말로 이루어진 것인지 검증하고 나아가
스포츠 과학이라는 분야에 대한 관심과 깊이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육상 종목의 복장과 움직임에 대한 과학적 원리를 조사한 계기, 조사 결과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스포츠 과학과에서 요구하는 적극적인 사고가 가능한지를 평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연계열 및 예체능 계열에서의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